쉽죠, 그죠? 아유, 참.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다시 답을 2번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번이 X내기죠. 우리 한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 X입니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죠? 뭐에 부정하는 거죠? 요역지에 부정하는 거죠. 요역지에.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이 쫓아가는 것이지 승역지가 이전됐다 그래서 지역권이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승역지 소유자에게 뭐가 없어요? 지역권이 없죠. 지역권은 누가 갖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가 갖는 거니까 1번이 X네, 명확히.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자, 1번을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막 2번을 또 이상한데, 이게 2번이 맞는데 왜 틀려야 되지? 막 그러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역지 소유자의 그 의무가 다 새로운 승기인, 특별 승기인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를 하여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좀 따로 좀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를 위해서 공량물 등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 이것이 특별 승기인에게 넘어가고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2번이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답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제 몇 번을 봐야 되죠? 68번이죠. 그죠? 6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옵니다. 저당권도 종된 권리죠.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죠? 양도할 수는 없죠. 3번,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맞죠? 그렇지만 채권은 뭐죠? 소멸시효 권리고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저당권의 유익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계속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첫째,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계약은 낙선계약의 원칙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그에 응해서 을이 승낙만 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뭐죠? 확정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5점.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옵니다. 그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그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죠. 답은 3번이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서에 표시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요? 승낙자 마음이고 청약자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 틀린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70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매물을 좀 하시는 게 좋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면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죠.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요. 또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누구하고요? 갑과 을이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네요.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낙약자와 요약자의 계약이죠. 그러면 요 보상관계고 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뭘 줘요? 영향을 주죠. 따라서 무효면 대금 안 주고요. 취소가 돼도 뭐죠? 대금은 안 주고 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누구에게도 병에게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존적 채무인수죠. 자, 기억나시나요? 병이 갑에게 1억을 대여했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인 1억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국 을은 갑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뭐하게 된 거예요? 인수하게 된 건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안 준다면 여전히 병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채무가 넘어갔지만 갑의 채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존적 채무인수가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따라서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은 O 만든 지문이고요. 5번 우리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O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을이 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줘서 받을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셋이 친구란 말이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죠. 야 임마 너 그 500만 원 꼭 받아야 되겠어? 요새 병이 너무 힘들대. 야 임마 그거 받지 마. 그랬더니 뭐 을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갑과 을이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병은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띵호하죠. 이것도 일종의 뭐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71번입니다. 이제는 이건 껌이야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낙내로 돈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고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무자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옳은 것은 뭐죠?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왜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1번은 X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명백히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했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뭐가 아닙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니까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질문은 X고요. 4번 채무 불이행 아니고요. 5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72번입니다. 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권 행사하고요. 여러 명의 해제권자 중 한 명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싹 해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한테 팔고 병에게 뭘 해줬대요? 이전 등기가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니까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면 뭐여야지만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지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뭐죠? 보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뭐 이렇게 거쳐서 했던 중간 생략 등에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병은 언제 사가지고 등기했습니까? 해지하기 전이죠. 따라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3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다시 한 번 더 적을까요? 자,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제가 쓰면서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손이 부끄럽죠? 너무나 많이 썼어요.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이거 다른 얘기구나. 그죠? 다른 얘기구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동형모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타인의 소유물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매수인이 악인 경우 악의 매수인에게는 뭐 해줄 필요 없죠?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아무튼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선의 매도인은 뭐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각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몰랐을 때 선의 매도인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요. 채무불이행이죠. 그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행지체면 채고를 해야 되고 이행불능이면 채고할 필요 없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이행 불능이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행지체는 뭘 해야 됩니까? 채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대금 을배 지급 대신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그 중고자동차 인도가 불능으로 된 경우 그러면 이행불능입니다. 그죠?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채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아니구나. 그죠?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분필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써가지고. 자, 이런 문제네. 그죠?
지금 자식. 오케이. 자, 지금 자동차 매매 계약을 교환이 아니죠, 그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뭐죠? 중고 자동차로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중고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뭐죠?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뭘로 주면 되죠? 돈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 매매 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했는데 돈은 뭐죠? 700만 원은 뭐죠? 현금으로 주고 300만 원은 뭐죠? 중고 자동차를 대신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중고 자동차를 넘기는 것이 뭐죠? 불능이 됐다면 뭘로 주면 돼요? 300만 원으로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행불능이 아니라 뭐인 거죠? 이행지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최고를 해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답입니다. 요새 그 BMW 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넘겨보시면 73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 해석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이죠. 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수선해 주는 건 없다. 뭐는 없다고요? 수리해 주는 건 없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물건의 하자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동차 같은 종류물인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로 뭐죠?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뭐는 없어요? 수리해 주는 건 없다. 그렇지만 수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수리 청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유는 요새 아주 비염대 분류가 말이 많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차인인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무단 양도했다는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1회 2회 때는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를 제가 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5죠. 왜요? 양도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 있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죠.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뭐라고요? 유효. 그러니까 무효라 그러면 잘 맞히시니까 뭐죠? 헷갈리라고 뭐요? 유동적 무효라고 썼을 뿐 무효입니다. X입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금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뭐죠? 유효한 거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부터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이하게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원래 동의 없이 양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임차권 양도가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요거는 어떤 사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가구점인데 남편 이름으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그럼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죠. 실제로는 뭐죠? 남편은 사장이지만 가게는 주로 누가 있어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은 주로 어디가 있죠? 꽃다방 가서 미스킴하고 뭐죠? 요구르트 먹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처인 병이 요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을이 도박까지 손대가지고 지금 가구점도 날릴 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빨리 뭐죠? 바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바꾸려면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고 계약을 했어요. 이 문제인 거거든요.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가구점은 누구도 운영했어요? 병도 운영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히 배신적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낸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75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여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땅의 환가대금에도 미칩니다. 3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보세요. 갑이 지금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무엇도 했어요? 확정일자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경매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그러면 경락받는 사람은
얼마를 돈을 쓰겠습니까? 경락받을 때 지금 경매가 되고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예상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건을 경락받고 싶어요. 얼마를 쓰면 돼요? 얼마를 쓰면 돼요? 1억만 쓰면 되겠죠. 그죠? 왜요? 얘는 소멸되지 않고 남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얘도 이것을 경락받기 위해서 얼마만 썼어요? 1억. 그죠? 1억 쓰고 3억짜리 경락받으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돌려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죠? 다시 한번.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돼서 경매 예상가가 얼마예요? 3억이에요. 얘가 경락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락받으려고 해요. 경매가 되면 얘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받은 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를 써야 돼요? 1억을 써야죠. 그죠? 얼마짜리면요? 3억짜리라면.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지가 경락받을 때도 얼마만 쓰면 돼요? 1억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만 쓰면 얼마짜리를 갖게 돼요? 3억짜리를.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거죠. 그죠? 따라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뭐예요? 돌려받은 꼴입니다. 따라서 굳이 또다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도 나오면 생뚱맞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 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건 거 경락받고 그러면서 뭐죠? 경매대리인도 하고 경매도도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꼭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가압류 가지고 잘 내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4번이 왜 그런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76번이죠. 아유 이거 제가 저번주에 낸 것과 똑같네.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아이고 문제가 중복됐네. 죄송합니다. 저번주 문제 똑같은 거 아시죠? 그죠?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일단 1번이 답입니다. 일단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멸실된 공용부분에 대한 복구 결의는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입니다. 자, 2번 공용부분의 변경입니다. 원칙주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죠.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도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도 뭐죠? 4분의 3. 구분소의 전유 부분의 사용금지 청구도 뭐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1번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4분의 3이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78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를 해주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해 주게 되겠죠.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뺍니까?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그 다음에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통지를 뭘 하냐면 청산금이 얼마라는 사실을 통지해 주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고요. 또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청산금이 나오니까요. 물론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를 받는지는 뭐 하잖아요? 통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될 권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1번 청산금의 평가액 통지해 줍니다.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뭐 하지 않습니까? 통지하지 않습니다. 3번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뭐죠? 통지해야 되고 4번 청산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고요. 5번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은 통지해 줘야 되는데 공동 가등기 담보겠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9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실명법은 결국 무엇을 금지하는 거죠?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실명제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든 법이 뭐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이에요. 따라서 1번 위 법은 모든 부동산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2번 법의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해요? 금지하고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위 법이 정한 명의신탁 약정과 이를 기초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3번 가등기 담보는 뭐가 아니죠? 명의신탁이 아니죠. 3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가등기했다면 이건 우리가 가등기 담보고 가등기 담보는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점. 4번 상호 명의신탁이죠. 상호 명의신탁도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 아닙니다. 구분소유죠. 공동소유죠.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 명의신탁은 위법이 무효라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에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선의의 타방 당사자가 부동산 물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기초로 하여 등기했어요. 여기서 명의수탁자가 일반 당사자가 됐다는 말은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얘기고요.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5번 갑종중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대매조는 누구 겁니까? 갑. 대외조는 누구 겁니까? 을. 따라서 대외적인 물권의 총권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병의 등기는 무효인데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종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출제 경향이 또 유효한 명의 신탁을 또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64번 때문에 아주 기분이 찜찜한데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뭐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